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어제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내려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고요. 나스닥은 박스 하단까지 온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트가 약간 다른 흐름인데 저는 박스권에서 분산의 모습이 계속 보일 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의 재료와 이렇게 번복돼 가지고 믹싱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지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요 근래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예를 들어서 2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확정치가 64.5가 나왔는데 1월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도 전월 대비 1포인트가 올랐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30% 정도가요. 또 5년 장기도 굉장히 올랐었고요. 또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3이 돼서 전월 대비 7포인트가 하락했어요. 2021년도 8월 이후에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 경제활동의 약 70%가 소비예요. 근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소비자 신뢰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에 뭐 돈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런 게 중요한 게 것도 중요하지만 지표가 울퉁불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될 때까지 지표 한 방향 될 때까지 금리 인하 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소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 아니죠. 좋은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미국 시장을 또 흔들어버린 상황이 됐고요. 시장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로 뭐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나스닥이 1.35% 빠졌어요. 여기는 다 거의 성장주죠. 가치주는 다우사람이 많죠. 그래서 가치주가 올라오는 저가의 뭐 매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8% 빠졌습니다. 8%. 1조 달러 시총을 붕괴했고요. 그 이유는 저조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또 테슬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테슬라 브랜드는 박살났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3.65% 하락했습니다. 지난번에 딥시크로 16%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회복을 했는데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엔비디아는 내일 밤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밤 실적 발표가 있고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블랙웰이 출시돼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라서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발열 문제가 좀 있었고 딥시크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연일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데요. 이 다우 산업을 좀 차트를 보시면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의문을 한 번에 뚫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마이너스 0.4% 갔다 0.7%까지 올랐었어요. 그랬다 0.3% 정도로 37%로 좀 마감하고 이 의문을 못 뚫고 이제 옆으로 기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나스닥은 요 박스권 하단까지 왔죠. 여기서 요 하단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스닥이 장중할 때 얼마까지 빠져서 1.2%, 2.1% 정도 빠졌었거든요. 2.1%. 분봉으로 볼까요? 2.1% 빠졌다 막판에 좀 들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1분봉이었나요? 3분봉, 5분봉을 보면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줬죠. 막판에 한 0. 여기서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0.7% 정도 들어 올린 것 같아요. 0.7%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나스닥이 다시 올라오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밤부터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는 별대 흐름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반영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어제 3% 빠졌는데 오늘도 거의 3%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푹 하고 빠지죠. 그렇죠? 여기 지지력 여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선을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여기서 돼야 된다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여야 돼요. 여기는 요 고점의 연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깨질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깨지면은 테슬라는 정말 박살났다. 브랜드 박살났다. 이 평가가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그 분산하는 과정일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스피를 요 근래 방어한 것은 연기금이라는 표현이 맞죠. 연기금이 제가 지난번에 연초부터 연일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매수 37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조 8천억 정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3조 3천억 정도 쓸어 담은 상황이고요. 작년 10월부터 8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11월부터는 평균 1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뭐 HBM 납품권 일단 해결돼서 3월부터 납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월부터 납품. 하이닉스야 어차피 뭐 HBM 납품해서 작년에 뭐 최대 상승을 보였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도적으로 연기금이 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기금이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연기금의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라고 합니다. 14.9%. 근데 현재 12.8%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요즘 수익률 좋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보시면 계속 양봉이죠. 어제도 그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거의 약법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밀려 끝났거든요. 근데 계속 양봉입니다. 계속 연기금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달에 우리나라가 좀 제법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벌써 얼마까지 오늘까지 3거래일 있습니다. 이틀이냐 허비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미국의 하락이 좀 영향이 좀 컸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못 갑니다. 삼성전자가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면 코스피는 200에서 위에서 200에서까지 밀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200에서 못 넘어오고 싸우는 과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00선을 넘어서는지가 관전 포인트죠. 200선 아니 120일선이죠. 120 죄송합니다. 120선. 120일선 값은 58,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원? 1,000원 정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게 돌파가 되면 되는데 이게 연기금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외국인은 일단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 보면 연기금과 기타 법인에서 엄청 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기금 이 매수는 향후 삼성전자가 주도주 매김하기 전에 시장 진입을 미리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좀 해보고 있고요. 코스피 아까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5일선이 살짝 꺾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배열 들어선 것만큼 맞죠. 정배열 들어선 것 맞기 때문에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는 요 며칠 개인만 샀습니다. 네, 개인만 사는 흐름이 보였죠. 네, 개인만 사는 흐름. 근데 이제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제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가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뭐 선제적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특히 추경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근데 추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 대응을 이제 추경 지원으로 선제 대응을 했다는데, 저는 그 선제 대응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전에 금리를 했다면 우리가 내수가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을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도 더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뭐 비둘기적인 상태에서 매 발톱을 숨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금리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저께 금리 했는데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대응을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발언 하나만에 좀 폭등을 할 텐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렇죠? 시장을 살려놓으면, 항상 주식시장에 살면 기업이 살면 내수도 살고 다 삽니다. 이게 항상 시장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의 상황이 아닐까. 뭐 환율이 놀라서 뭐 이런 건 의미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뭐 석학들이 생각하는 걸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주식판에서 거의 30년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가는 어제 그제 눌렀던 거 오늘은 좀 되돌림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